네, 안녕하세요. 커피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실망을 하거나 또 여러 영상을 올리면 항상 질문하시는 내용을 오늘 다시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파이 오픈메인넷에 관련된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파이 오픈메인넷을 한번 예측해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파이 오픈메인넷 올해 열린다? 열릴까요? 네, 이게 퀘스천 마크와 느낌인데 한번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네, 이제 저의 내피셜과 또 오피셜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했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금 다 손꼽아 오픈 메인넷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도 정말 솔직하게 오픈 메인넷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하고 있는 1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픈 메인넷의 전제 조건은 다 아실 거예요.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KYC가 통과돼야지만, 그리고 또 유틸리티와 DF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지만 이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아기 파이 코인이 정말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이 전제 조건이 두 개잖아요. 크게 이걸 파이 코어 팀이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의 기준은 파이 코어 팀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 KYC와 유틸리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KYC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KY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한 10% 정도, 전체 가입자의 10%가 KYC와 마이그레이션은 다 된 상태고, 그리고 KYC 기회는 약 90% 이상은 KYC의 기회는 다 주어진 것 같아요. 나머지 한 5%에서 10%는 아예 KYC 기회가 안 주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누차 파이 코어 팀이 강조하는 게 오픈 메인넷이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라 하는 내용들이 항상 코어 팀이 강조하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두르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해야 될 단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많은 또 모더들이나 이런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지금처럼 별도로 운영해서 유통 물량을 조절할 것 같고요. KYC는 8단계까지 있지만 8단계 사이에 7단계와 8단계 사이에 뭔가 하나의 문이, 이 벽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7단계까지 멈춰서 있다가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의 마이그레이션이 지급이 됐고, 6월 28일에는 이제 임시 통과자와 3월 14일에 임시 통과됐던 분들과 검토 대기자 분들의 이런 통과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연말에는 뭔가 오픈 메인넷에 대한 계획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메인넷을 뭐 KYC가 50%고 80%가 다 됐을 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아예 KYC 기회가 왔는데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메인넷을 먼저 하고 그들에게 이게 실생활에 쓸 수 있고 현금화가 된다는 게 알려지면 그들은 뭐 너도 나도 와서 KYC를 먼저 하겠죠. 왜냐면 현금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DF 회사들의 경영 악화. 지금 해커톤 대회가 벌써 진행된 지가 2년이 넘었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해커톤 대회를 참여했던 여러 기업들도 있고요. 또 수상했던 기업들도 있는데, 이 기업들의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유튜버 분들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해커톤 대회에 참여했던 파이코인 기반 회사들이 약 300개에서 500개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거나 DF 기능을 아예 상실한 게 2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DF 회사들은 영세해요. 1인 기업이거나 뭐 5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이 대다수인데, 파이코인의 해커톤 대회만 참여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커톤 대회도 정말 중요하지만 DF 회사들이 연속적으로 수익을 내서 좀 더 DF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파이오니어들한테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오픈 메인넷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 할 수가 없거든요. 수익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 DApp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라도 오픈 메인넷이 올해 안에는 뭔가 계획이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들, 똑같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생태계, 파이코인 생태계의 일원이죠. 저 또한 파이코인 결제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쉽지 않은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전 세계 파이코인 결제 매장들이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결제를 받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고요. 1파이당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10만원 받았다가 지금 만원을 받고 있는데 평균 가격이 5만원이고, 적게는 지금 파이코인으로 묶인 돈, 매출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억까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수익이죠. 수익이거나 아니면 준비 자금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결제 매장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파이오니어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코어 팀이 분명히 이런 부분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 메인넷이 너무나 길어지면 이것들의 생태계도 아예 그냥 와야 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오픈 메인넷은 올해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이어사이드 포럼인데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게 출시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들이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금 제가 쉽게 더 설명을 해드리면, 토큰 경제는 결국 오픈 메인에서 준비하는 저는 전초 단계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이 토큰을 갖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그냥 손쉽게 예제를 들으는 예상 문제를 던져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오니어들이 손쉽게 파이코인을 통해서 결제하고 이동하는 시스템을 먼저 연습해 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마치 카카오페이처럼 손쉽게 토큰을 페이처럼 삭발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해갈 것 같고, 토큰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어떤 물건을 거래하면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은 절대로 하락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안정화되고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1파이코인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코인 자체가 미국 경제에서 시작된 이 암호화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의 가장 기초 단위인 1달러가 1토큰과 같은 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토큰은 1달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토큰 경제는 1달러 경제다, 이렇게 달러 경제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0토큰으로 1파이코인이 100토큰으로 바뀐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파이코어 팀은 1파이코인은 대략 한 100달러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기준을 갖고 이제 차근차근 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웹 3.0 SNS라는 신원이 명확한 최초의 NS가 될 것이고요. 이미 이제 KYC를 통과했던 분들, 또 마이그레이션이 되셨던 분들만 지금 이 사이드 포럼을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완벽한 기준을 넘어선 분들만 이 SNS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가짜 계정이 없는 이런 SNS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했던 모든 사업들을 또 이 파이어 사이드 포럼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뱅크라든지 파이 쇼핑, 파이 이모티콘, 파이 라이브 쇼핑, 파이 메일, 파이 게임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이 파이어 사이드 포럼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의 시작이 전초 단계가 파이어 사이드 포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DApp 회사와 아마존 NFT 마켓플레이스의 로드맵 계획인데요. 이건 제 뇌피셜이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DApp 회사들의 메인 아이템 개발 계획들이 모두 올해 연말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NFT의 두각을 보이고 있는 스페이스파이, 파이코인 기반의 DApp 회사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좀 만들고 있는 게 P2E 게임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왜 연말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었는데, 결국엔 오픈 메인넷 됐을 때 많은 수요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토큰으로 또 게임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준비 기간들. 그래서 아마도 스페이스파이에서 P2E 게임 개발을 올해 연말로 제일 마지막 단계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 그랬으면 이제 이 스페이스파이 DApp 회사에서 내년도 로드맵으로
이 P2E 게임 개발을 넣었겠죠. 근데 또 이렇게 P2E 게임 개발을 올 연말에 둔 걸 보니까 오픈 메인넷이 연말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아마존 NFT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등장을 한다고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데 계속 오픈 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3월에 한다고 했다가 4월에 한다고 했다가 또 5월 15일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기사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회사 사정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파이코인 기반의 NFT가 아마존 이 NFT 마켓플레이스의 주력 상품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오픈시라는 이더리움 마켓플레이스가 1위 마켓플레이스가 존재하는데 아마존이 뛰어들었을 때 과연 1위를 할 수 있을까? 1위를 할 수도 있겠죠. 고객들이 다 이동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NFT들이 막 거래가 되겠지만 이미 오픈시를 통해서 몇 년간 그 이더리움 NFT,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의 NFT를 거래했던 많은 유저들이 과연 모두 다 아마존으로 이동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아마존은 뭔가 새로운 기반의 NFT들이 출시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가지고 NFT 시장에서 1위를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 NFT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파이코인 NFT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마존 NFT 마켓플레이스 그 출시 계획을 듣고 정말 흥분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오픈 메인넷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파이코인과 긴밀한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아마존 NFT 전 CEO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동문이고 또 이 동문 관련된 이런 제1 후원 업체가 또 아마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학연 지연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존과 파이코인은 상당히 긴밀한 사업 그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 메인넷 몇 달 전에 아마존 느프트 마켓플레이스가 오픈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 아마존 그 NFT 마켓플레이스는 올해 한 9월이나 10월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연말에 이 파이코인 오픈 메인넷이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NFT 그 파이코인 기반 NFT들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페이스파이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오픈소스의 메타버스 게임 이미 캐릭터랑 모든 이미지는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파이 지금 P2E 게임이 개발이 연말에 되고 있다. 그래서 로드맵 4단계가 있었는데 이 3단계는 이미 다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게임 개발을 지금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이런 D앱들의 이런 메인 계획들 로드맵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오픈 메인은 연말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이탈자와 소속감의 한계. 2023년 5월 채굴률이 최초로 거의 1년 넘게 반감하다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채굴률이 상승했죠. 이탈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많이 지쳐있는 거죠. 벌써 만 4년을 채굴한 분부터 만 3년, 만 2년, 만 1년을 채굴한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계신데 정말 오랫동안 채굴했던 분들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여쭤보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조급함이 아니라고 봅니다. 칭따후안이 강조했던 건 조급함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인내의 한계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계정 삭제하는 분들도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제 5월 채굴률이 상승했고 6월달 이번 달에는 또 다시 반감기가 왔죠. 그래서 만 5년의 개발 기간 동안 파이오니어라는 그 소속감의 한계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파이코어 팀이 오픈 메인넷을 올 연말에 좀 앞당겨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이탈리아의 유럽의 정말 저명한 경제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인데 자크 아탈리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이탈리아 학자인데 가난함이란 지금까지는 갖지 못한 것을 의미했어요. 근데 가까운 장래에는 소속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에는 첫째가
첫째가는 자신이 네트워크에 소속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주도적으로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갈 수 있는 우선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파이오니어냐 아니냐 이런 소속감 뭔가에 소속되어 있는 이 소속감이 가장 큰 부를 획득하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소속감에 이제 한계가 왔다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다시금 소속감을 해줄 수 있는 건 결국엔 보상이고 그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오픈메인을 통해서 이 보상이 이루어질 때 아 나 진짜 파이코인 채굴하기를 잘했다 라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뭐 제 내피셜이 아니라 오피셜이죠. 뭐 그들의 또 내피셜이긴 하지만 많은 이제 캔니님의 글을 이용해 보면 몇 달 전에 이제 캔니님이 이제 올렸던 글인데 5인의 오픈메인넷 일정을 예측한 부분이에요. 가장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일 텐데 메가모더가 이제 오픈메인넷을 6월 28일부터 내년 3월 14일 날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파이투데이 이번 6월 28일은 상당히 낮을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 모더 코즈가 2023년 12월 25일부터 내년 3월 14일에 오픈메인넷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올해 가능성이 꽤 있다고 코지도 예측을 했죠. 뭐 파이노믹스님은 올 연말에 이렇게 비공개 톡방에서 가볍게 언급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웨스 스펜서 다 아시죠? 보안 전문가 이분도 2023년 6월 2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이제 자기 본인 유튜브에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이런 예측들이 다 거의 올 연말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우월드님도 6월 28일부터 올 연말이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들이 뭔가 이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들이 거의 중복되는 지점은 올 연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메인넷은 깜짝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캔니님이나 많은 모더들이 얘기를 할 거고요. 이미 오픈메인넷은 다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투데이의 오픈메인넷을 공표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높다고 보고요. 코어팀에게 가장 빠른 정보를 얻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 5분들은 그 코어팀과 가장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잖아요. 아마 이런 정보들이 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 연말에 오픈메인넷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이제 오픈메인넷 커피동사님은 언제 오픈메인넷이 열릴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픈메인넷에 대한 이런 시점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빨리 열었으면 좋겠고 또 빨리 열려서 많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마 공통적인 파이오니어분들의 생각이고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에 열릴 가능성이 진짜 많이 높은 것 같고요. 좀만 더 앞으로 한 20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파이팅 하면서 채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